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지. 통장에 돈이 좀 있고, 집이 한 채 있고, 연금이 나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때로는 이웃에게도.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 영상은 돈을 더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돈을 벌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중년에는 돈을 모으느라 바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손에 쥐어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유난히 다정해지고, 친척들이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넌지시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노리는 표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70대 초반의 김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했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집도 한 채 있고 예금도 몇 천만 원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동창회에서 이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준비를 좀 했지.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그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의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친구의 사업자금, 조카의 전세금, 아들의 급한 빚, 모두 잠깐만 빌려달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절하기엔 체면이 서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악의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 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택권을 잃는다. 이건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걸 말하고 싶어집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마라, 아버지가 준비해놨다고 말하고 싶고, 친구들에게 나도 이 정도는 있다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표적으로 만듭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미래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친척들은 도움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은 부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카드를 공개한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돈 자랑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돈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계산 속에서 우리는 지갑을 열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68세 박순자 씨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물었습니다. 고모, 보험금 많이 나왔죠? 순자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좀 나왔어. 그 후 3년 동안 순자 씨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조카의 결혼자금, 사촌의 사업 미천, 친척의 병원비, 모두 잠깐만이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고모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순자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친척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3년 만에 1억 원은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갚지 않았습니다. 돈을 숨기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돈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깨달음, 자식에게도 재산을 숨겨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만큼은 솔직하고 싶고 안심시켜주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는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식을 망칩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알게 되면 스스로 노력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부모님 것이 내 것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는 쥐어짜이게 됩니다. 72세 이명호 씨는 자식 사랑이 유난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며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금까지.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걱정 마라. 아들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작은아들은 직장을 자주 옮겼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 명호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연금을 쪼개어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명호 씨는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아버지를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을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생기면 관계가 무너지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보여준 건 아닌지, 자식이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닌지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부모의 재산은 마지막 비상금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식은 어른이 됩니다. 세 번째 깨달음, 가난한 척하는 것이 노후를 지킨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들 앞에서 가난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난한 척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됩니다. 돈이 없어 보이면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도 빌려달라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조용한 노후를 얻게 됩니다. 66세 정미경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집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노후를 보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살자. 그녀는 좋은 옷을 입지 않았고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서도 나는 연금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산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동정했고 친척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미경 씨의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체면은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빼앗깁니다. 남들에게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
돈을 숨기는 이유는 결국 내 삶에 쓰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돈을 언제 쓰란 말인가? 맞습니다. 돈을 숨기는 이유는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쓰기 위해서입니다. 70세 최영란 씨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던 해 영란 씨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가 쓸 수 있는 시간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후회했습니다. 왜 나는 평생을 이렇게 아끼며 살았을까? 돈은 그대로 남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숨기는 것은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쓰기 위해 돈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5번째 깨달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걱정 없는 사람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돈이 많으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자식이 노리는 것 같고, 친척이 기대하는 것 같고, 친구들이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67세 한석주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치면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 씨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버지는 연금으로 겨우 산다고 말했고, 친구들에게는 그냥 소박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았고, 비싼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쓸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독립적으로 살았고, 친척들은 연락이 뜸했고, 친구들은 편하게 지냈습니다. 아무도 석주 씨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석주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을 숨기며 조용히 살 것인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통장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돈을 숨긴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장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솔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으면 그냥 그렇게 지내지라고 대답하세요. 연금 많이 나오시죠? 물으면 겨우 생활비 정도라고 하세요. 집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물으면 글쎄, 팔 생각은 없으니까라고 하세요. 요새는 뭐 하고 지내세요? 물으면 별일 없이 그냥 그렇게라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숫자를 말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조용히 우리 삶을 가꾸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한 옷을 사고 건강을 챙기세요.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쓰기 위해 돈을 관리하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살아서 행복하다는 것을, 남들이 부러워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서 만족한다는 것을. 인생 후반전은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은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입을 다무세요. 통장 잔고를 말하지 마세요. 재산이 얼마인지 자랑하지 마세요.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공개하지 마세요. 돈은 보여주는 순간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숨기는 순간 비로소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자랑하며 불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숨기며 평화롭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여러분의 노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후 산책은 여러분과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혼자서는 알기 어려웠던 인생 후반전의 지혜를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혹은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다. 짧은 한 줄이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노후 산책이 전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보다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노후 산책이었습니다.